뉴저지 팰리세스 파크의 공영 주차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위안부 기린비가 훼손, 방치되고 있습니다. 9일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가족재단,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이슬람 혐오증과 반무슬림 정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KBTV 뉴스9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스 파크의 공영 주차장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위안부 기린비가 훼손,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뉴저지주 팰리세스 파크의 위안부 기린비는 현재 흰 천으로 쌓여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뉴저지주 팰리세이스 파크의 새로운 공영 주차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위안부 기린비가 통째로 뽑힌 겁니다. 문제는 이 흰 천도 공사가 진행된 뒤 하루 뒤인 9일 배경엔 일사구이 그린클럽 회장이 씌운 거고 당초 펠팍 정부는 이를 그냥 방치해뒀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와 펠팍 유권자협의회의 권영만 대표가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제임스 로툰도 시장은 이 공사 과정에서 기린비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위치가 옮겨진다는 점은 예전부터 말해왔으며 위치가 더 나은 곳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결과론적인 얘기만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철 부시장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타운 정부에서 과정적인 측면에서 상의가 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그럼 저희들은 몰랐고요. 이제 사실 이 타운 행정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선거에 바빠가지고 그저께 언제 옮기는 건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차장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린비가 옮겨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게 어떻게 옮겨지고 훼손이 될 거라는 그렇죠. 것에 대한 얘기는 미리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옮겨지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럼 타운 정부는 기린비가 옮겨질 때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옮기는 것만 알았지 그 세부적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옮기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토의가 안 됐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이게 공사 때문에 앞으로 옮겨지는구나 이제 이 정도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지 공사하는 친구들하고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세부적인 거는 토의한 적이 없었어요. 펠팍타운 정부는 세계 최초로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를 옮기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해 방법 논의를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9일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차기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반대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요일 저녁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 반대 시위가 열리던 워싱턴주 시애틀 다운타운. 한창 시위가 진행 중이던 저녁 7시쯤 수백 명의 시위 인파 사이에서 갑자기 총성이 들려옵니다. 누군가 기습적으로 난사한 총탄에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부상자 중 4명은 남성, 1명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5명의 부상자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애틀 경찰은 이날 시위 도중 발생한 총기 사건이 시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버스 정류장 옆 세븐일레븐 편의점 밖에서 2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 다툼 끝에 총을 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려는 신청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비아버엘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트위터에서 대선 다음 날인 9일 하루 동안 오바마케어 신규 신청 가입이 10만여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프로그램인 오바마케어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9일 열린 3차 TV 토론에서 대선에서 이기고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의회에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법안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가족재단,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측은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클린턴 사면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서 앞으로 사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의 불씨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클린턴의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클린턴 재단은 심각하고 충격적인 문제가 있다며 그것이 내가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1기 내각의 법무부 장관이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클린턴 재단은 2009년에서 2012년 클린턴의 국무장관 재직 시절 외국 기업이나 정부 단체로부터 거액의 대가성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재단 관계자와 국무부의 클린턴 최측근사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이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되면서 국무부와 재단 간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클린턴 재단은 미 역사상 가장 부패한 기업이라며 재단 폐쇄와 특별검사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라며 특검을 통해 재수사해 그녀를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지난 9일 당선인 신분으로 그는 힐러리는 매우 오랫동안 힘들게 일해왔다며 우리는 국가를 위한 그녀의 크나큰 봉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 내년 1월 취임 이후 이메일 스캔들과 클린턴 재단 수사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치 보복을 위해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오랜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전통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에서 한미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계획이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해서는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의 도널드 만줄로 소장은 10일 열린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은 매우 특이하면서도 매우 강한 관계로 외교적으로도 연장되지만 매우 감성적인 관계로도 연장된다며 아무도 그런 수준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만줄로 소장은 미국에서 누가 의회를 통제하든 또 누가 백악관의 주인으로서 앉든 그 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인들은 동맹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이슬람 포비아, 즉 이슬람 혐오증과 반무슬림 정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슬람 전통 복장 중의 하나인 히잡을 쓴 여성이 남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경찰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라파에트 루이지아대 경찰서는 9일 오전 캠퍼스에서 히잡을 쓴 여성이 남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지갑과 히잡을 뺏겼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무슬림 여성은 경찰에서 남성들이 트럼프라고 쓴 흰 모자를 썼으며 금속 물체로 자신을 때리고 음란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샌디에고 주립대 캠퍼스에서도 남성 2명이 무슬림 여성에게 다가가 위협과 함께 지갑,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 보고가 접수됐습니다. 앞서 세너제이 주립대에서도 투표일인 8일 교내 주차장에서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이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고 히잡을 뺏기는 사건이 신고됐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에 미국 내 무슬림 사회에서 이슬람 혐오증에 따른 증오 범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무슬림 입국 금지 발언이 홈페이지에서 잠시 사라졌다 다시 재등장했습니다.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홈페이지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지난해 12월에 한 무슬림 입국 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 발언이 담긴 성명은 홈페이지에서 대선 전 잠시 사라졌다가 대선 승리 후인 10일 다시 홈페이지에서 복원됐다고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7일 성명을 내 미국 의회가 행동에 나설 때까지 무슬림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제철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100명이 넘는 소방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또 같은 날 델라웨어에서 한 대형 창고에서도 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다행히 두 사건 모두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거대한 화염이 물류창고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불길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지난 수요일 오전 3시. 델라웨어 윌밍턴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염이 치솟아 250여 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돼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확산된 불로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반, 뉴욕주 버팔로 인근 레카와나의 한 제철 공장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내의 화학원료와 자재들로 시커먼 연기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화재로 인근에 거주하는 300여 가구가 대피 조치 내려졌습니다. 하룻밤 사이 발생한 공장 대형 화재 두 사건 모두 다행히 부상자는 없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한편 늦가을 건조한 날씨에 대형 화재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맨해튼 록펠러 센터에 설치되는 대형 트리가 올해도 대중 앞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일 뉴욕주 오네온타에서 올해 세워질 크리스마스 트리가 맨해튼 미드타운으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4풋 높이의 이 트리는 록펠러 센터에 여지껏 설치되었었던 크리스마스 트리 중 두 번째로 긴 트리입니다. 트리는 오는 토요일 맨해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리 점등식은 오는 11월 30일에 펼쳐집니다. (11월 11일은) 제항군인의 날 베테랑스 데이입니다. 오늘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베테랑스 데이를 맞으실 때마다 느낌이 남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예, 저도 6.25 전쟁 시에 그때 미군이 맨 처음에 한국에 파병이 돼서 평양 점령할 때까지 제가 같이 수행했던 일이 있어요. 미군들하고 미 2사단 스페셜 타스크 포스라는 부대와 같이 제가 또 평양 출신이었기 때문에 평양 점령하는데 같이 그 점령할 때 들어갔던 이제 기억이 있고 또 그 후에 대대장 하면서 미 2사단의 문산에서 전방을 한 2km, 3km 정도 우리가 대대가 정말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그런 거 미 2사단에서 특별히 그 대대장을 했는데 다시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매년 11월 11일에 미 제항군의 날에 사실 우리 한국 제항군의 날은 아니지만은 베테랑스 데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행사인데 거기에 참가할 때마다 옛날에 6.25 전쟁 시 또 미 2사단과 문산에서 대대장 할 때 이 얘기들 정말 감회 깊고 정말 여러 가지 큰 의의와 보람을 느끼고 이번에도 참가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에비뉴를 갖다가 57가까지 걸어간다는 거 한 20부락을 걸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복장을 입고 계급장을 달고 우리가 그 5에비뉴를 행구해 나가는 것이 정말 프라우드하고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때에 따라서 미국에 와서도 제한군인의 이 모자만 쓰고 나가면 이 미국 사람들이 제한군에 대한 경의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한군인으로서 이 프라우드와 저의 영광적을 생각합니다. 맨해튼에서 미 제항 군인협회 주관의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참가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니까 제한군인의 베테랑스 데이이기 때문에 제한군인들, 미군들은 이제 아까 말씀대로 1차 대전 생존자는 이제 없을 거예요. 2차 대전, 그 다음에 한국전, 코리아나 베테랑스도 많이 나와요. 미군들. 또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또 이라크 전쟁,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우리 외국 군대로서는 한국군 제한군인회가 유별하게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미군하고 항상 동맹 관계에 있었고, 또 같이 우리가 6.25 때 같이 이제 전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저 한국에서도 아마 그 대표단이 다 와서 참석하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무슨 일반 단체들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맨해튼에서 미 제항 군인협회 주최로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참석을 하셨지요. 이 퍼레이드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매년 35명이 옵니다. 그런데 그건 제한군인 또 반은 저 참전용사 이분들을 일단 인솔해 오는데 여기 와서 워싱턴에 있는 참전 기념비와 워싱턴 그 세미터리 묘지 참배하고 그 다음에 이 베테랑스 데이에 참석하고 귀국을 다 하게 됩니다. 네. 그 맨하탄을 퍼레이드를 통해서 걸어갈 때 느낌이 좀 남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관계가 무량한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서도 같이 우리가 전쟁도 같이 하면서 생사의 그 고비를 넘은 전우들을 또 여기 미국에 와서 파레이드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참 보람도 느끼고 또 항상 그 미국에서 저희 나라가 어려울 때 와서 방위해 준 데 대한 참전해 준 데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더 굳건하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우호도 중전하게 되고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제항 군인회와 어떻게 상호 교류가 좀 있습니까? 그래서 코리안와 베테랑스하고 우리 제한군인 중에도 6.25에 참전했던 분들 6.25 유공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6.25 날 행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동연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알파라도 코리안와 베테랑스 지회장이 자기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 다 대별고 한 100여 명 이상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쟁 때 같이 싸웠지만은 또 미국에 와서도 한국전에 참석했던 미군들하고 우리 6.25 참전했던 유공자회 회원들은 상당히 긴밀하게 모든 행사나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가서 우리가 참여해주고 또 그분들도 우리한테 와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한국에 참전한 나라가 16개국 아닙니까? 그 중에서 미국이 제일 많이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국의 발전 사항을 보이기 위해서 1980년도부터 70년대에 70말부터 거의 시작해가지고 매년 한국의 가족 동반 일주일 동안에 한국의 발전 상황에 의해서 전부 국가에서 보조해가지고 무상으로 현재까지 1년에 한 5천 명을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으로도. 아직까지도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을 겪으신 분으로서 전쟁의 참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진짜 비참합니다. 저는 전쟁을 언제 나갔나 하면 21살 때 그 6.25가 터져가지고 그냥 학병으로 가서 부산에 가서 학병에서 있다가 그때
간부 후보생을 거기서 지원이라 그때는 중학교 나오고 학교 내선 그냥 간부 후생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소위를 닮은 이 소위는 교육이라는 것이 뭐 이제처럼 1년이고 6개월이가 없이 그때는 1개월 내지 2개월 이것만 받고 그냥 소위를 달아서 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이 전쟁이라는 게 비슷해요. 이 소위는 올라가면 그때는 이 소위를 보면 하루살이 소위라 그랬습니다. 한 300명이 일주일에 올라가면 그날 배치가 되면 그 반은 일주일 내에 반 150명은 벌써 죽거나 부상이 돼서 후송이 됩니다. 거기서 그 살에 남은 것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이 간부호생을 소대장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 소대장을 하면 올라가면 죽고 특히 군에서 경험이 많은 이 상사 전쟁 경험과 군인 경험이 많은 이 사병 중에서 제일 사병의 왕이라고 하는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경험이 많지만 이 사람들은 현지인관으로 소위를 달아줘도 본인들이 리퓨즈 안 합니다. 그래서 새로 모집해 놓으면 젊은 애들이 올라가서 저는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부상만 이렇게 당하고 나와서 그냥 아직까지 있고 월남전까지 저는 1965년에 또 월남전에 또 참석했습니다. 그때 미군하고 같이 평양 진격을 하는데 그 평양 시내 점령에 들어가는데 골목에 아주 인민군들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럼 이제 미군 탱크들이 그 기총소사 같은 거를 기관총으로 이제 쏴서 그 막 죽는 장면을 많이 봤어요. 또 평양 들어가기 전에 그 미군들 탱크하고 그 여러 가지 장갑차하고 같이 타고들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 길목마다 농촌의 길목마다 그 죽은 시체들이 많이 있는 거 이제 인민군들 그 걔들도 아주 젊은 아이 같은데 이렇게 많이 죽어 있는 거 보고 하여튼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참상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여튼 잘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으니까 악착같이 작은 나라도 지키고 또 자기 자신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전쟁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데 우리 한국 전쟁 우리가 잘 겪었는데요. 미군들도 한 5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고 한국 사람들은 뭐 수백만 이렇게 부상자 그 피해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러한 것을 다시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또 모든 그 병력 방어 태세도 확실히 갖고 있어야 우리가 다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겠는가. 확실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보 고취에 관련된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도발이 올지 모르는 이런 시기에 참 젊은 분들은 그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무감각한 그런 거가 저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베테랑스 데이를 맞이할 때마다 좀 더 애국심도 고취하고 나라 사랑하는 그러한 거 모든 정신으로 좀 결집했으면 하는 그러한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외국에 미국에 와 있지만은 베테랑 데이를 맞이해서 또 그러한 그 한국을 우리나라를 좀 더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안보의식이 고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겪은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디젤유 등의 구호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재난당국인 비상사태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175톤 이상의 식량과 700톤 이상의 디젤유를 구호 물자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곧 두 가지 종류의 백악관 기밀 정보 브리핑을 받을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조만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받는 1일 브리핑을 받아볼 수 있으며 또 최고 기밀 브리핑도 받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곧 미군의 정보 조직과 미군의 비밀 수집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이 브리핑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 대통령 당선인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시너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차기 정권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을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녀 이방카의 남편으로 유대계인 쿠시너는 트럼프가 가장 신임하는 존재로 대선 캠프의 그림자 선대 본부장을 하며 사실상 대선을 지휘한 비선실세로 통합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디먼 최고 경영자가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고 C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월스트리트의 명망가이자 경영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디먼 CEO를 차기 내각의 경제수장으로 발탁할 것이라고 측근들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도드 프랭크 법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10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도드 프랭크 법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로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도드 프랭크 법안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도에 도입됐습니다. 8일 선거에서 미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은 9개월째 공석인 연방 대법관 지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인사 심기에 성공할 경우 행정과 입법, 사법 등 3부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트럼프 공화당 세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월 달에 강경 보수였던 앤토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급사한 이후에 미 연방 대법원은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이 4명씩 팽팽한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보수 인사가 추가되면 연방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비율이 5대4가 돼 오른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총기 규제 반대와 낙태 반대 등 공약을 내건 트럼프가 시민사회 반대에도 관련 보수화 정책을 강행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생기는 셈입니다. 진보의 아이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패한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무소속인 샌더스 의원은 10일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을 찾아가야 한다며 이들과 대화하고 이들의 정치 결정 과정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중서부 러스트벨트에서 백인 유권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아 결국 선거에서 패한 것을 강조한 셈입니다. 애플이 지난 3분기 북미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11일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7월에서 9월 북미 지역에서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33.1%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무려 8.6%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반면에 전분기 1위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로 시장 점유율이 32.7%에서 24.4%로 8.3%포인트나 추락하며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찬바람 때문에 무척 쌀쌀합니다. 현재 밤 기온 4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정 이후 기온이 더 떨어져 35도, 체감 온도는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가을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온종일 화창하지만 한낮에도 기온이 5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밤 기온은 34도로 예측됩니다. 섭씨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져 곳에 따라 어는 곳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초겨울로 넘어간 것처럼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다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따뜻한 가을 볕에 낮에는 59도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내 구름 많고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50도 후반대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기온이 많이 떨어져 토요일인 내일은 공기가 매우 차갑겠습니다. 내일은 매서운 추위를 염두한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1일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